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연중 27주간 수요일을 맞이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요즘 한반도의 상황을 둘러싼 긴장은 미국의 트럼프의 연속적인 막말과 김정은의 북핵을 내건 위협놀이의 줄다리기 속에 세계 모두는 어느 때보다 전쟁의 가능성과 함께 나름대로의 외교적인 묘책을 찾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난 4일은 꾸준한 대화의 결실로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 정치, 군사,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등 중장기적 남북관계 과제를 담은 14 남북 정상선언이 발표된 지 꼭 10년을 맞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맞는 14 선언 기념이란 점에 의미가 각별하기도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 합의를 이끌어낸 이후 9년 동안 보수 정권에서 14 선언은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었으나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새롭게 의미가 새로워졌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14 남북 정상선언의 뿌리는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6.25 공동선언입니다. 이를 통해서 남북은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서해 평화 수역 조성 등을 통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를 해왔습니다. 또 민족 경제 문화 인도주의 협력 사업의 교류 협력 강화를 통한 공동 번영과 균형적 발전 협력 등을 또 약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14 공동선언은 당시에도 현실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임기를 4개월 남겨둔 노무현 정부가 이처럼 높은 수준의 남북 간의 합의를 한 것은 차기 정부의 위험 의미를 넘긴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이 당시에는 차기 보수 정권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단계여서 이 합의는 보수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태생부터 이행되기 어려운 합의였던 셈입니다.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14 공동선언은 철저히 배척받았습니다. 합의 이행은커녕 5.24 조치로 남북교류가 완전히 차단되고 남북화의 상징물이었던 개성공단도 문을 닫았고 대화 채널은 모두 단절됐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긴장 완화가 최우선 국가 과제로 떠오를 만큼 한반도 정세가 악화됐습니다. 남북의 보수 정권도 14 공동선언을 철저히 무시했지만 북한 역시 핵 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에 매달리고 위협의 강도를 높이면서 14 공동선언에서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14 공동선언이 아무 쓸모없이 종이 조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선언이 담고 있는 내용은 여전히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 통일의 기초로서 반드시 이뤄내야 될 요소입니다. 당장 이행할 수 있는 합의는 아니지만 지향해야 될 가치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아시는 것처럼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에 이렇게 강정희 평화 활동하시는 오드리 자매님이 그 강정 이야기를 한두 번씩 이렇게 올리고 있는 내용을 제가 읽었었는데요. 9월 26일 날 오전 10시 미 해군 소해함 14번 치포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정박했었습니다. 그 치포함은 원래 들어 4번째 입항을 했고 6번째 외국군함이라고 합니다. 원래 들어서 외국군함의 해군기지 입항이 줄을 이었습니다. 3월 25일 날 미군 이지스 구추함 스테디아함과 6월 20일 두 이지스 구추함 그리고 6월 22일에는 캐나다 호위함 2척 위니펙하고 오타와가 왔었고요. 8월 15일에는 8월 30일까지 15일 동안 미군 측량함 헨스함이 미군 제주 해군기지 인근 바다를 조사하고 간 이후에 한 달도 채 안 되지 않아서 기뢰 제거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장기 동안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정마을에서는 고건일 부회장님이 지난 8월 15일에서 8월 30일까지 15일 동안 미군 측량함이 제주 해군기지 부근의 항로와 인근 바다를 헤집으며 은밀하게 무슨 활동을 벌이고 갔는지, 또 왜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들어와 일주일 동안 머무는지에 대한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범대위의 홍기령 대표님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당시 정부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가 남방 해양 수송으로 보호와 해양 영토 및 자원학 분리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건설 명분과는 달리 최근에 불안정한 북미 간의 갈등을 핑계로 결국 미군이 주도하는 미 해군의 대중국 전략에 이용될 전초기지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9월 29일 제주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는 보도자를 통해서 해군은 외국 군함이 제주 바다를 제집 드나들듯이 기습적으로 들어와서 비밀리에 어떤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지 밝히라며 왜 제주 도민과 주민들에게 그 목적을 알리지도 않은지, 그리고 제주도정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희룡 도지사는 본인과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해 건설 당시의 목적에 부합하게 제주 해군기지를 운용되고 있는지, 해군기지가 운용되는지 철저하게 감시활동을 해야 하며 그 내용을 반드시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주 해군기지에 이어 제주 제2공항에 공군부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4.3 사건의 아픈 역사를 딛고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가 내년 4.3 70주년 송악산 공군기지 반대 투쟁 30주년을 앞두고 또다시 도민의 희생을 불러올 군사와의 경랑에 휘말리고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이에 제주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위한 전초기지로 되느냐 평화의 섬이냐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주 해군기지는 그 건설 과정과 용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평가를 통해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오늘 그 길만이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남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으로부터 동아시아의 바다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